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 비대위 구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비대위원은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사실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것이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인선은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헌 당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으면 대표성은 넓힐 수 있지만은 효과적인 회의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9인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당연직 비대위원 2분을 제외하면 6분 정도를 새로 인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의 성격이나 존속 기한도 사실 아직 잘 안 정해진 상태인데요. 위원장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소신을 갖고 비대위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흔히 이 비대위가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 이런 논란을 언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비대위를 관리형과 혁신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당대회만 관리하면 관리형이 될 테고 그 사이에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혁신과 변화를 꾀한다면 혁신형이 될 테인데 우리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 기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요. 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좀 설득하시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정치적인 문제가 사법 절차로 가게 된 사정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러모로 생각하실 여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의 방법이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피차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역시 당을 이끌었고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당에 걱정이 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사법 절차가 개시된다면 법적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원장 대파 안배도 지금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대위원 인선하실 때 어떤 걸 위주로 주로 고려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파안배가 논의되고 있다는 금시초문입니다. 비대위는 비대위의 성격에 맞는 일을 잘하실 분들을 중심으로 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과 안정 그리고 전대관리 이런 일을 잘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위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신지 혁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사항이 있으신지. 이제 혁신위가 전임 지도부에서 발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위 활동을 중지시킬 이유도 없고 또 혁신이라는 것이 당의 발전 방안을 찾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당원들로부터는 자랑스러운 당이 되도록 하는데 무슨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 혁신위의 결과를 받고 비대위 기관 중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리더십, 부족한 지도부 체제에 구상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당대회를 어느 시점에 치르실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 그 가급적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헌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비상상황이 해소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상 상황이 언제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비대위원들 또 의원님들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일정을 정하려고 합니다. 비상 상태는 가급적 짧으면 좋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우리 당에 초래된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요소들을 결합해서 합리적인 활동 기간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조속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집권 이후 첫 정기국회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비대위원 인선은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은 또 인선에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야 하고 특히 외부 위원들의 경우는 사실은 검증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으로 모셨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외부 인사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딱 숫자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당 안으로만 구성했을 때 국민들의 생생한 민심이라든지 또 밖에서 보는 의견들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몇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6분 중에 3분 아니면 2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당 안에서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전 후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갖고 계신가요? 저는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분쯤 되는지.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장선상인데요. 이 지금 비상 상황에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로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비대위 지금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당은 당규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모두 발언하실 때 당 정의 함께 같이 가려면은 당으로서 해야 될 말을 정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정부의 쓴소리, 좋은 소리 가리지 않고 하실 말씀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요. 차후 그럼 당에서는 이제 어느 쪽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대응하고 있을까? 당에 법률지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또 필요로 하다면 전문적인 법률가의 도움도 받을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이요. 내부에서 맡으시는 분이 있나요? 왜 외부에서 많이 영입을 우리 당의 경우는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맡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이 부의장을 하시면서 맡은 케이스가 당내에서 맡은 케이스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분들은 주로 당 밖에서 많이 모셔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당외, 주로 당내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 혁신형 관리 비대위로 성격을 규정하셨는데요. 그러면 혁신이랑 이 혁신형 관리 비대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죠? 혁신에서 낸 안들을 실행하는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이 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회 혹은 비대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택된 것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전당대회 관련해서 조속히 지도부 꾸려야 된다는 의견과 그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걸 다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상황인지가 궁금하고 의견을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심도 들어보고 의원들도 들어보되 제 개인적으로는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편성하는데 여당이 전당대회를 한 2달 가까이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특위위원장께서 하시나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정부에 이제 쓴소리 주었으니 다 이제 있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싶으신 그것은 제 혼자 의견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당의 의견이 모아지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석기도 만나실 계획 있으신지 직접 연락하시거나 빠른 시간 안에 이준석 대표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조호영 비상 한 번 질문이 질문 더 있어요? 예.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훼손되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예,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